최남석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비 감정 가운데 공사비 분쟁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사건은 그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소장을 우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비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가 되겠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원을 지급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청구 취지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원고 는 이제 건축주고 피고가 시공자가 되겠고요. 이 공사계약 체결은 2013년도 6월 달에 되어서 현장은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이고요. 이 지상 7층 건물인데 2층부터 4층까지는 산후조리원이고 그 다음에 5층, 6층, 7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꾸미는 그러한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6억 7,100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원고가 공사비 지급을 쭉 해서 합계 4억 6,970만원을 지급했네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공사 계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원고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게 2014년 5월경 공사가 이제 중단되고 난 직후에 이제 사단법인 중소기업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어떤 감정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실제로 피고가 공사비로 투입된 금액이 1억 5,370여만 원에 불과하더라.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1억 6,900 밖에 안 되더라.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급된 4억 6,970만 원에서 실제로 사적으로 감정한 그 감정 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1억 6,900을 빼니까 나머지 3억 원을 돌려다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한 취지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이 제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에 대한 피고 측의 답변서 준비 서면을 볼 것 같으면은 원고는 선불금이 훨씬 그 기성고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반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피고의 얘기는 피고가 받아간 선불금이 4억 7천여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성고는 단지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무려 3억 원의 초과 지급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피고의 주장은 뭐냐면 공사업계의 일반적인 상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공사비 분할 지급은 대체로 기성고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 다음에 원고가 기성고 증거로 가비루정 내지 6호, 즉 원고가 사감정인에게 의뢰한 그 감정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원가계산 보고서는 2014년 5월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이 소장이 제출된 것은 이 사감정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무려 4년이나 경과된 후에 이 사건이 소송이 제기됐다 하는 주장이고, 그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미 현장이 전혀 보존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2014년 3월에 의원과 공동주택으로 준공 허가를 받은 후에 2015년 10월 달에 건물 전체를 산후조리원으로 대수선 및 용도 변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피고가 시공한 현장이 이미 멸실되었기 때문에 기성고와 미시공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 후에 억지로 이 사건소를 제기한 것이다. 나아가서 8호점 기재 내용을 검토한 부분 결과 많은 오류와 모순점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원가 계산 보고서가 즉 사감정서가 정상적인 현장 확인이나 감정 과정을 거치기나 한 것인지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제대로 현장 확인도 없이 대충 작성해 준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이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감정으로 의뢰해서 나온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서 준비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감정을 하게 됐는데요. 감정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자, 감정서 감정 건물의 개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그 원고 쪽에서 이제 감정을 다시 신청을 한 거죠. 감정을 신청을 한 것이고, 이 감정 대상 건물을 보면은 지상이 이제 7층 건물인데 1, 2, 3, 4층은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 6, 7층 3계층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인데 2019년 1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제 감정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린 대로 1층은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만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이 이제 산후조리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6층, 7층이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그거는 이제 사후에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용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피고가 공사한 거는 5, 6, 7층은 다세대 주택으로 그렇게 공사를 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감정 신청한 원고가 감정 신청한 내용이 이제 기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지상 건물 2층 내지 7층에 대한 현장 사진 설계도면 원가계산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사적으로 감정해 가지고 나온 그 감정서 감정 결과죠. 그리고 표준계약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2017년 당시 피고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을 확정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그 다음에 전체 공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즉 기성고 비율이죠. 기성고율을 산출해 달라고 하는 감정 신청 내용이었습니다. 감정 기준 도서는 이제 설계 도면과 이게 이미 이 현장이 다 뭐 변경이 돼 가지고 용도 변경이 돼 가지고 멸실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보다는 그때 당시에 설계 도면, 그 다음에 도급 계약서,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촬영된 원피고가 제출한 공사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문서를 가지고 기성고율을 산출하는 그런 감정이 되었습니다. 감정 시점은
재판부에서 지시하기를 피고가 공사 현장을 철수한 2014년 1월달 감정 시점으로 그렇게 정하고 감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공사원가 대비율은 이제 이거는 표준 품생과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공고한 원가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 이거를 기준해서 감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감정 기본 자료는 원피고 당사자 쪽에서 제출한 종 계약서 도면, 그 다음에 현장 사진, 공사 사진 이런 것들을 기본 자료로 해서, 왜냐하면 현장에 이미 용도 변경이 되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문서에 의한 감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감정 내용을 보면은 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이 원고 측에서 제출하였고, 피고 쪽에서도 이제 소방 관련 도면이 제출되었는데, 도면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서, 작업 리스트. 이게 산후조리원 이제 2층부터 4층까지가 산후조리원인데, 욕실 위생도기가 설치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위생도기나 천정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측은 공사 사진을 근거로 해서 위생도기를 설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은 공사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위생도기가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천정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욕실 천정 마감재 시공 후 위생도기가 설치되는 점을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인다. 표정 내지 공사 사진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생도기는 산후조리원 2층에서부터 4층 욕실 중 1기소의 견본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에 견본품을 가지고 자재를 선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택된 그 자재를 하나의 공간에다가 실제로 시공을 해봐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 관례를 감안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현관 마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는 이제 공사 사진에 비추어서 마감재가 이렇게 시공이 된 걸로 그렇게 감정에는 판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벽체, 바닥, 천장에 내재된 기성고, 원고 측 주장은 이제 원가 계산 보고서, 즉 그 사감정 보고서죠. 사감정 보고서에서 산후조리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방수공사 중 우레탄 방수를 미시공으로 표시하고 있고, 액체 방수도 1차 방수만 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원고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피고 측에서는 갑 10호 주장 내지 10호 중에 25 내지 29 사진을 근거로 해서 1차 액체 방수, 2차 우레탄 방수, 3차 몰탈 걸쳐 시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감정인의 의견은 공사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방수공사가 완료된 걸로 이렇게 봤고요. 다만 이제 우레탄 방수는 코너 보강을 위해 시공된 것으로 이제 간주하였다. 그렇게 감정인의 판단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의 석고보드, 본드 붙임, 상하 수배관, 조적공사, 여기에도 이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계속해서 그 사감정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전기설비, 석고보드, 본드 붙임, 본드 붙임을 이제 시중에서는 아마 떡가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상하수 배관 조적공사가 시공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감정 보고서를 근거로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전기설비 석고보드 본드 붙임 상하수 배관공사 조작공사를 시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은 도시형 생활주택 5층부터 7층까지 이거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산후조리원 2층 4층의 전기설비는 배관 및 입선까지 완료되었고, 석고보드 본드 붙임은 대부분 시공하였고, 상하수 배관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적 공사는 경계벽, 파이프 샤프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5, 7층의 엘리베이터 홀 부분에 시장 벽돌 쌓기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제 뭐 현장은 밀실되어서 볼 수 없으니까 공사 사진으로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사 사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벽돌 붙인 부분이 사진상으로 나타나네요. 그리고 상하수 배관은 뭐 이미 위생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배관이 되어 있어 공정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당연히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계산 보고서, 즉 원고 측에서 제시한 사감정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각 공정별로 어떤 공사는 했고 어떤 공사를 안 했다라고 이제 쌍방간에서 대립되는 의견인데요. 원고 측 주장인 그 사감정 보고서에서는 뭐 이거 다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피고 측은 다 했다고 주장하는데, 감정인은 공사 사진과 이 원가계산 보고서, 사감정 보고서를 참조해서 볼 때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계속 그 다른 공정들 주장 내용과 감정인의 판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뭐 철거라든가 폐기물 처리, 현장 보양, 현장 일용직, 이런 것들은 다 그 전체적인 기성률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의 결론은 이게 전체 계약 공사비가 6억 7,100만 원인데 피고가 완성한 부분의 기성고율을 62%로 봤습니다. 그래서 6억 7,100만 원에 대한 62% 하면은 피고가 완성한 공사비가 4억 1,600여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미시공된 앞으로 시공해야 될 부분을 2억 5,498만 원으로 이렇게 감정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서가 이제 법원에 도착이 되고 양측 당사자 쪽에다가 감정서가 전달이 되면은 각자의 입장에서 감정서의 그 사항부를 따져보고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조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조회를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서 원고도 했었고 피고도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었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사실조회의 결론은 감정인이 일부 착오, 누락 등을 인정하여서 이제 재산정한 기성고율 및 기성고를 보면 이게 최종적인 이제 감정인의 감정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공사비 6억 7,100만 원에서 기성고율이 아까 62%에서 조금 올랐네요. 감정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조회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69.24%가 기성고율이 되고, 그 기성고율에 의한 피고가 시공한 공사 금액은 4억 6,460여만 원, 그 다음에 미시공 부분은 2억 600여만 원,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감정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피고 쪽에서는 이것은 자기가 한 것보다 더 과소하게 평가된 거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질 경우에는 그러면은 기성고율이 얼마냐라고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정인이 물론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그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므로 그걸 반영한 재산정한 기성고율과 기성고를 알려달라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기성률은 72.5%, 72.5%에 의한 공사비, 기성공사비는 4억 8,600여만 원 이렇게 된 것인데요. 과연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그 재판 결과를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 2018 갑 72324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주문을 볼 것 같으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 500여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 비용도 이제 비율로 정하기를 원고는 90%를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원고인 건축주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됐으니까 3억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기성고율이 한 62%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 과정에서 감정인이 미처 누락하거나 착오를 일으켜서 기성고율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69.24%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판결의 이유에서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제 원고 쪽에서는 청구 취지를 볼 것 같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5,300여만 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당초에는 자기가 그 개인적으로 감정했던 사감정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3억 원을 돌려달라 했던 것인데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는 당초에 기성고율을 62%로 봐서 그 차액이 결국은 5,368만 원이 반환돼야 될 금액이다 라고 이제 원고는 다시 주장 청구 취지를 이제 말하자면은 변경한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청구 취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해 볼 때는 기초 사실은 뭐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것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감정 결과인 62% 기성고율에 의해서 산정하면은 결국은 차액이 5,368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를 이 사건 도급 계약이 2014년에 해제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4억 6,900여만 원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 다음에 공사 기성고 비율은 69.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즉 요게 이제 사실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정인이 판단한 69.24%를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한 경우네요. 감정인 지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이렇게 69.24%가 되어서 결국은 500여만 원을 지급을 반환을 해라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가 많죠. 물론 신축이나 뭐 다른 대수정 공사나 뭐 이런 공사비 분쟁도 많겠지만 오늘 공사비 분쟁의 첫 시간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축 공사의 어떤 하자라든가 추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공사비 분쟁 다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또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